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만나 향후 인수위 운영 방향과 인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1,544명을 기록하면서 사흘 연속 30만 명을 웃돌게 됐습니다. 오늘부턴 동네 병원과 의원 등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곧바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되고 5세에서 11세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세부 계획도 발표됩니다.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당장이라도 ICBM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를 중심으로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도심 턱밑까지 진격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지역까지 공습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고위급 인사회동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서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1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산지 등에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내려앉겠고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져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합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현욱 전 GH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시 후보 자택 옆집으로 GH가 합숙소를 옮겨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추적단으로 알려진 활동가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또 비대위원 절반을 2030으로 채웠는데 당내 파열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린 박지현 씨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파격을 택했습니다. 26살 여성에게 172석 민주당을 이끌며 6일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우리 당은 2030 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실제 8명으로 구성된 비대위 절반은 광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청년 창업가 김태진 씨, 세입자 주거운동을 해온 권지웅 민달팽이 협동조합 이사 등 2030으로 채워졌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당내 쓴소리를 도맡아온 조홍천 의원과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후보를 수행한 30대 여성 이소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비대위를 통해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기반으로 당 쇄신을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비대위 인선 직후에도 윤 위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가쟁명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또 적합한 이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게 저희 당의 강점입니다. 이재명 등판론을 두고도 조기 등판에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과 가혹한 얘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진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지금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어딘가요? 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지, 충청과 전북 내륙, 제주에는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시야가 좁혀져 있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중부와 전북 북부에,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5mm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8.3도, 청주 11.3도, 부산은 9.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7도, 부산은 대구는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로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 예측도가 94.7%에 달하는 만큼 상당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흘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선별진료소. 궂은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1,544명을 기록하면서 사흘 연속 30만 명을 웃돌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 20만 명대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만 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전 정점에 이르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대 37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 추세론 이미 이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큽니다. 그제 위중증 환자 수는 1,074명으로 지난 8일보다 4자릿수로 집계되고 있고 사망자 수는 251명으로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도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도 바로 받게. 다만 집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학생과 교직원은 격리 없이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전방위 확산으로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5에서 11세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세부 계획도 발표합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는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학생과 교직원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확진된 가족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다른 가족은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6,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교육부는 2주간 새학기 적응 주간을 지켜본 뒤 이번 주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에 이번 주에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소아, 특히 유초등학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걱정이 매우 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가 증가되면 기저질환, 고위험 학생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연령층이 다수 포함된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감염률은 25.5%로 매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5세에서 11세의 화이자 백신 접종의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고 우선 면역력이 낮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들에겐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평택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무려 300km나 떨어진 창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생후 12개월 아기가 확진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경기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임산부 A씨가 산통을 느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2시간 가까이 수도권과 강원도의 병원 30여 곳에 출산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지만 8시쯤 300km나 떨어진 경남 창원시 경상대 병원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까지 내려 헬기 유송이 불가능하자 A씨는 구급차로 최초 신고 이후 약 6시간 만에 경상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아이를 순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먼 타지로 이동해 출산한 경우는 이번 달에만 3번째입니다.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임산부도 병상 부족으로 광명시에서 130km가량 떨어진 충남 홍성군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출산했습니다.
같은 달 8일에도 경기 광주시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 임산부가 전북 남원시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하여 출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난 10일 코로나19에 확진 판정된 12개월 아기가 입원 치료 이틀 만인 그제 숨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택시에서 무려 2천만 원의 현금이 든 손가방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택시 운전사와 경찰의 기지로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24일 한 택시 기사가 부산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객이 내린 뒤 뒷좌석에서 돈다발이 든 손가방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해당 승객에게 연락해 분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할머니의 수술비라며 보이스피싱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 미심쩍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반환 절차상 필요한 통장 내역 등을 묻자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는데요. 조사 결과 이 분실자는 경남 지역 경찰서에 수백 가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고 안내한 후 방문한 범인을 즉시 검거했고 현금은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갔다는데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지만 매서운 경찰의 촉은 피해갈 수 없었네요. 그런가 하면 뺑소니 현장을 보도하던 중 또 다른 뺑소니 사고를 직접 목격한 기자도 있습니다. 미국 LA의 한 거리를 찾은 지역방송 기자. 이곳은 지난달 26일 가족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장에서 보도를 하던 기자 뒤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달리더니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경적과 급제동 소리에 놀란 기자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까지 생중계됐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이 뺑소니 차량에서 떨어진 번호판을 수거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장면과 도주 장면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포착한 촬영 기자의 기지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뺑소니범들이 모두 붙잡혀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전투기의 공습을 받아 무너지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한 여성. 그런데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이 영상,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배포한 건데 다행히도 합성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영상을 제작한 걸까요? 바로 러시아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각 국가가 자국의 영공을 폐쇄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방은 러시아와 직접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영상 끝엔 이런 일이 다른 유럽 국가 수도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라며 우리가 무너지면 당신네도 무너진다는 간절한 메시지가 등장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GTX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남성이 100kg에 달하는 전선 드럼에 몸을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장 앞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고 가림막 사이로 검은색 전선 드럼이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강주동 GTX 공사 현장에서 전선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휴일이니까 별 작업이 없이 그냥 전선을 내려주는 거였는데 움직임 다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숨진 근로자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떨어진 전선 드럼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선을 감아두는 데 쓰이는 전선 드럼은 1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부산 기장군에서는 4.5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장소부터 참가자들의 복장까지 모든 게 특별한 이 대회. 심지어 이름마저 독특한데요. 스위스 박쥐 경주대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패들보드 위에 서서 힘차게 노를 젓는 사람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한 동굴에서 아주 특별한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동굴 아니라 호흡이 불편하다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참가자들은 호수 위를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데요. 길이 300m의 동굴에서 60명의 참가자가 자웅을 겨뤘습니다. 동굴 속에서 열린다고 해서 박쥐 경주라고도 불리는 이 대회. 이름에 걸맞게 배트맨도 등장했는데요. 개성 있는 참가자들의 의상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강물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강을 염색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래봬도 미국 시카고의 전통 있는 행사라고 하네요. 배에서 초록색 염료가 뿜어져 나오고 강물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요? 자, 안심하셔도 됩니다. 친환경 오렌지 파우더를 원료로 하는 이 강물 염색 행사는 미국 시카고에서 60년간 이어져 온 성 패트릭데이 기념 이벤트인데요. 매년 3월 17일은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성인 패트릭을 기리는 날로 클로버와 초록색이 상징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다는 이 염색 행사.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다렸을지 수많은 인파를 보니 알 것 같네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 학창 시절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인데요. 여기 이 말 대신 배움엔 나이가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곳은 케냐의 한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 사이로 교복을 입은 할머니가 보입니다. 할머니의 나이는 98세, 이 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고령에도 체육을 포함한 모든 수업을 증손잡버린 학생들과 함께 듣고 있다고요. 할머니는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던 어르신들에게 초등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덕분에 멈췄던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과거 조산사로 일했던 할머니의 꿈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까워지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다시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 시험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 발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대와 군병력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초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제라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 언제 시험 발사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 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신형 ICBM으로 판단한다고 공개하며 반대 입장과 경고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추가 발사 때는 고각 발사로 사거리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 미국의 대응도 대화에서 강경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북한의 ICBM 발사 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인접한 군사훈련 시설까지 폭격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 키이우에 대한 압박도 늘린 건데요. 수도 인근에선 미국인 기자 1명이 숨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폴란드 국경까지 불과 25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야보리우. 미군과 나토군이 지난달 초까지도 훈련했던 군사시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외국 용병을 제거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최서부 지역까지 공습을 확대한 겁니다. It's very sad news that officially regional military administration gave information that 35 our Ukrainians were killed, militaries. 35 killed. Yeah, and so more than 100 were injured. 이 일대는 우리나라 대사관을 포함한 외국 공간들의 대피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서쪽 지원 통로인 요충지대입니다. 수도 키이우 일대 격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서북쪽 이르핀에선 취재진 차량 공격에 전직 뉴욕타임스 소속 미국인 기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nd we crossed a checkpoint and they start shooting at us. So the driver turned around and they kept shooting.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상회담 등이 의제로 꼽히는 양국 협상은 현지 시간 14일 화상으로 재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어떤 형태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오는 14일 이탈리아에서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어떤 형태의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We also are watching closely to see the extent to which China actually does provide any form of support, material support or economic support to Russia. It is a concern of ours. 특히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생명선을 제공하면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임을 중국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To go forward and allow there to be a lifeline to Russia from these economic sanctions from any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이처럼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양측의 연락 채널이 다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설리번 미 백악관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현지 시각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가 폴란드 접경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공격하고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불거지자 백악관은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대응에는 선을 그으며 러시아와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서해안과 강원 산지, 충청과 전북 내륙, 제주에는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시야가 좁혀져 있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겠는데요.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도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중부와 전북 북부에,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5mm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8.7도, 청주 11.5도, 부산은 9.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7도, 대구는 15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특히 봄철에는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건선은 초기에 좁쌀 같은 붉은색이 생기다가 심해지면 몸 전체에 발진이 생기고 또 가려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재발이 잦은 만큼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너무 잦은 샤워는 피해 주시고요. 하루에 일정한 양의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또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스트레스는 피부 건선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니까요. 운동이나 명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